스트레스 받을 때 탄수화물만큼 달콤한 유혹이 없죠. 하지만 중독성이 강해서 비만을 부르는 주범입니다. 살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게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살을 못 빼고 있는 게 좀 힘들고 그러네요. 수면까지 갉아먹는 만병의 근원 비만. 비만은 몸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켜 결국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하게 살을 뺀다고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비만을 부르고 그야말로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 그렇다면 건강하게 살을 빼고 날씬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인 것만 같죠? 50대 초반의 신수정 씨도 늘 다이어트와 씨름 중입니다. 살 빼려고 시간 낼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걷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도 체지방을 불태워보자. 굳게 마음먹고 나섰건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금세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씩 먹고 그렇게 하면서 뭐 10kg, 20kg 정도까지 감량한 적도 있었는데 뭐 계속 요요 오고 또 빼면 또 요요 오고 뭐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 안 빠져요, 안 빠져. 뱃살이 원래부터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답니다. 40대의 나이에도 체중 40kg대를 유지했을 정도로 날씬했는데 최근 3년 새에 무려 30kg이나 쪘다는 수정 씨. 많이 먹었어요. 예, 많이 먹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미 이제 찔 대로 다 찐 상태에서 어머 내가 살이 이렇게 쪘구나 하고 인지를 했을 때는 이미 이제 늦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병도 같이 왔습니다. 이상지질혈증에 신장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다이어트는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 출근 도장을 찍는다는 집 앞의 시장. 꽈배기 좀 하나 주세요. 저기 수정 씨, 좀 전에 살 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시장이 저한테는 다이어트의 적인 것 같아요. 와, 떡볶이 순대. 1인분씩 고르기 힘드니까 그냥 다 주세요, 골고루. 시장 오면은 얘네는 세트로 먹어줘야죠. 섭섭하죠, 얘네들 안 먹었으면. 맞아요. 다이어트의 최대적이 폭식, 과식, 그리고 분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기가 힘들죠. 잘 먹었다. 배불러. 이렇게 먹어주면 뿌듯하고 또 행복하고 그래요. 그런데 행복감도 잠시뿐. 언젠가부터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한 어지럼증이 수정 씨를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지럼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살을 못 빼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벌써부터 먹는 약이 하나둘씩 자꾸만 늘어가니 심란하다네요. 병원에서도 살을 빼야 한다고 경고한 상태. 모든 원인이 비만에서 왔다고 하시면서 안 빼면은 큰일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상을 괴롭히는 심한 어지럼증. 정말 비만이 문제일 수 있을까요? 어지럼증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을 알리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 등의 혈관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들은 더 위험하고요. 또한 비만의 정도가 심할수록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 환자는 3년 전과 비교해 거의 2배나 늘었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비만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뇌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이죠. 혈액에 지방과 당이 많아지면 당뇨병, 고혈압, 혈관질환, 심장질환도 발병할 수 있고요. 또 지방세포가 염증 반응 물질을 유발시켜서 각종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비만인은 정상인보다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 정도 높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비만은 철저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의 닥터하우스 체험단을 소개합니다. 반복되는 다이어트 실패로 고민이 많다는 김혜정 씨와 김미애 씨입니다. 그리고 두 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정성욱 내과 전문의와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하우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제를 퀴즈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일상, 요거 정도는 올라가야지만 상이 좀 제대로 차려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음식이에요. 초성이 시옷, 기역, 비읍. 뭘까요? 소갈비. 정답! 그래서 소갈비. 자, 생일상 받으면 요 생일상까지는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일상이 뭘까요? 환갑? 지금 환갑 얼마나 남으셨어요? 칠순? 칠순 요즘 잔치도 안 합니다. 정답은 바로 뭐냐? 100살이죠, 100살.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와 연관된 마지막 문제가 나갑니다. 자, 이게요, 100살까지 살다 보면 이게 자꾸 나한테 쌓여. 그래서 100살까지 못 살게 하는 바로 그 못된 놈이 있어요. 뭘까요? 요걸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뱃살. 두 분이 동시에 맞추셨어. 바로 그 못된 놈, 뱃살입니다. 뱃살. 뱃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만이 오늘 주제입니다. 두 분 모두 다 왠지 비만, 이게 고민이신 것 같은데 혹시 네. 맞나요? 저는 스트레스를 자꾸 먹는 걸로 풀어서 맞아, 그치. 그게 고민이에요. 우리 옛날에 스트레스 쌓이면 일단은 뭐예요? 씹어야 돼. 오징어 팍팍 씹어야지. 혹시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탄수화물을 자주 먹게 돼요. 입에 맞는 건 왜 그렇게 탄수화물이 많고 살을 찌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비만. 요거 뭔가요? 요거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비만이 뭐냐 하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비만을 정의를 했는데요.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방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정의합니다. 혹시 두 분 허리둘레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자 che중하고 허리둘레 그렇게 대놓고 불면 어떡해요. 참. 착각했습니다. 제가 100을 넘어버렸어요. 106까지 됐네요. 6cm. 저는 88cm요. 통상적으로 여성분들의 허리둘레는 대략 85cm, 33.5인치를 기준으로 이게 넘어가면 비만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허리둘레가 37인치 이상인 여성들은 27인치 미만인 여성들보다 조기 사망의 위험률이 무려 80%나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80%요. 이렇게 위험한 비만, 이 비만을 부르는 원인을 먼저 찾아야지만, 원인의 뿌리를 뽑아야지만 비만을 없앨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혜정 씨의 일상부터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쁘다. 아유 2마리나 되네. 엄청 귀엽네요. 나오니까 좋지? 응? 자, 한 번 더 찍자. 자, 소미야. 아이들은 다 커서 밖에 나가서 사니까 얘네들하고 노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가고 싶어? 어이. 어떻게? 집에 가자. 아이고, 집에 가자. 집에 가는 줄 알아? 아주 난리야.
난리 쳐놨어. 우리 어? 아니 강아지 2명 내려갔는데 왜 방이 이렇게 난리가 났죠? 남아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혼나야 되겠구만. 엄마 힘들게. 아우 날도 더운데 이불 빨래를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 떨어지는데 뭐라도 먹어야 되겠다. 뭘 먹을까? 지치셨으니까 이제 뭘 드셔야지. 그래야죠. 예. 일단은 부침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스트레스 받을 땐 탄수화물이 최고예요. 야 이거 전집 사장님 느낌인데요, 코스가. 아니 이번에는 뭘 만들어 드시려고 저렇게 달걀을 사정없이 까세요? 제가 계란말이 하려고요. 근데 저는 한 번에 할 때 10개씩 해요. 잠깐만, 계란말이를 10개 하신다고요? 네. 조금 하면 좀 덜 맛있어요. 프라이팬이 좀 따뜻하니까 따뜻하게 맛있게 오래 느낄 수 있고요. 계란말이는 먹다 남으면 남기면 되니까 많이 있어야 더 포만감도 느끼고 그냥 기분이 좋아요, 일단은요. 지금 국하고 김치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 아, 배불러. 이렇게 많이 먹어버렸네. 아이, 큰일 났다. 소화 좀 시켜야 되겠다. 아휴. 사이다를 마셔야지. 사이다까지요? 아 저게 밥 먹고 나서 탄산음료는 정말 복인데. 이렇게 배부를 때는 탄산을 먹어줘야 소화도 되고 트름도 나오고 해가지고 시원해요. 시원해. 시원하다. 맛있어. 이 과자 커피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거 아시죠? 정말 맛있어요. 혈당 관리에 굉장히 독이 되는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고쳐야 할 습관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먹고 나면 그냥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힘든 게. 아유 누구셔요 이거? 야. 저 때보다 20kg 이상 체중이 불면서 특히 뱃살이 심각해졌다는 혜정 씨.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더 이상 재밌지 않긴 해요. 지금 심각해요 지금. 이거 보정 속옷 모델 할 때 입었던 옷인데 지금은 이렇게 입다가 찢어져가지고 아예 입지도 못해요. 그만큼 살이 쪄가지고 아까워 죽겠어요. 입지도 못하게 이렇게 찢어졌어요. 패션에 관심이 많아 예쁜 옷들을 즐겨 입던 혜정 씨였는데 이제는 맞는 옷 찾기도 힘들어졌고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살찌니까 더 큰 문제가 갑자기 이경련이 왔었어요. 숨이 콱 막혀가지고 쉬어지지도 않고 계속 구토하고 명치가 쥐어따듯이 아팠어요. 최근엔 고지혈증이 소리 없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약을 드시는구나. 네. 그럼 환자신 거예요 저거 드시면. 자 김혜정 씨의 일상을 이제 같이 봤는데요. 일단 딴 거보다 이 스트레스를 음식을 통해서 해소하는 습관, 이 습관이 있으시네요. 먹고 나면은 스트레스 받았던 게 그냥 어디로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려서 일단 먹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는 사실 저희 식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스트레스가 만성화될 경우에 코티솔은 혈당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식욕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빠르게 혈당을 높일 수 있는 탄수화물, 밀가루, 설탕 그런 류의 음식들을 강하게 원하게 되는 거죠. 진짜요? 네,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이어트는 성공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다른 방법으로요. 네. 그런데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습관적으로 음식을 찾고 특히 음식 중에서 단맛이 나는 음식을 찾는다 그러면 이건 단맛 중독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단맛 중독이 되면 필요 없는 열량이 들어오니까요. 우리 몸은 그것을 잉여 에너지로 보고 지방으로 전환, 뱃살에다가 차곡차곡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지속되면 몸속에 필요 이상의 지방이 쌓이면서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병이 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떨까요? 사전에 병원을 찾아 체성분 측정과 혈액 검사를 통해 비만으로 인해 질병의 위험은 없는지 살펴봤는데요. 김혜정 씨는 당뇨병 전 단계의 혈당 수치에 콜레스테롤도 매우 높은 수준. 김미애 씨는 혈당 수치는 정상이지만 평균 이상의 체지방량을 보였습니다. 자, 두 분이 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체지방량이 표준 이상인 비만이신데요. 특히 김혜정님은 중등도 이상의 비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비만인 경우에 정상인보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5배, 많게는 13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살쪘다? 언젠간 당뇨가 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비만해지면 지방세포가 몸에서 나와서 인슐린 신호를 거부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또 문제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지방을 축적을 더 자극하고 지방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더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엔 김미애 씨의 일상입니다. 배고파. 뭘 해 먹을까? 아, 시작부터 배고파 나왔습니다. 자, 뭘 드실까요? 맛있는 거나 해 먹을까? 이거 뭐지? 무슨 반죽이죠, 이거? 원래 제가 떡을 좋아해가지고 냉동실에 얼렸다가 제가 먹고 싶을 때 조금씩 만들어서 먹고 그러거든요. 얼굴 표정이 밝으셔, 진짜 떡 먹을 생각에. 시장에서 산 거 중에 이렇게 큰 거 있어요, 송편? 이렇게 내 맘대로 크게도 만들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삭살이 많이 들어가지고 처지네. 그건 거의 왕만두 수준이에요, 지금. 진짜 크다. 아이고 맛있겠죠. 전 개인적으로 몇 개 드실지 지금 살짝 걱정이 되긴 해요. 맛있어. 지금 이 크기로 봤을 땐 저거 6개면 밥 3공기 정도 드신 거거든요. 이러면 떡을 좋아해갖고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꽁배가 많이 잡혀요. 53kg에서 50kg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찌더만 20kg 정도로 늘어나 버렸어요. 이분은 또 누구셔? 누구보다 날씬했던 미애 씨인데 갱년기가 뭐길래 그녀의 체형을 몰라보게 바꿔놨는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그 떡 그 정도 먹으면 한 이틀은 입맛 없는데. 떡배 따로 있고 밥배 따로 있죠.
반찬도 여러 가지 골고루 먹어야지. 떡이 에피타이저였네요. 잠깐만, 이게 혼자 드시는 거라고 지금? 일단 식사 양도 많은데 속도도 엄청 빠르신 것 같아요. 아우 다 먹었다. 갱년기 오면서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뭐 앞에 상에 있으면 그냥 조선조선 다 먹게 되더라고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먹어요. 자동으로 손이 가요. 아이고 아파라. 최근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 더 무섭다는데 하루빨리 비만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미애 씨입니다. 김미애 씨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좀 너무 많이 섭취하세요. 탄수화물 비중도 높고 양도 많고 거기다가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 맞아요. 예, 이게 너무 빠르면 아무래도 과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게 맨날 배가 이렇게 어. 항상 빵빵해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저렇게 빵빵하다고 느끼시는데도 많이 드시죠? 이런 식욕도 호르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호르몬 때문에. 렙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로 식욕 억제에 관여하는 호르몬인데요. 렙틴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 적당히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만 비만인 경우에는 렙틴 저항성으로 인해서 포만감을 잘 못 느껴서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100세까지 뱃살이 찌지 않게 하기 위한 체지방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하면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비만. 건강하게 살을 빼고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드릴 트레이너 정승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배워볼 동작은 스텝잭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팔 벌려 뛰기를 더 쉽게 만든 동작인데요.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희 왼다리부터 최대한 크게 발끝을 찍어주시고 이때 손이 같이 크로스. 반대쪽 크로스. 돌아온 다음 반대쪽 크로스. 이거를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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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하나, 둘, 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저희 왕복 1개씩 해서 총 10번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10번이요? 네, 이거를 집에서 여러분들이 3번에서 5번 정도 따라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운동은 스탠딩 니업 동작인데요. 저희 몸을 꼿꼿이 세워주신 상태에서 두 팔을 이렇게 크로스 해주시고요. 무릎이 내 팔에 거의 닿을 정도로 최대한 높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몸이 앞으로 과하게 숙여지시거나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끔 예. 자, 집중을 해주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하나, 최대한 올리세요. 둘, 다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하나, 둘, 열. 땀이 막 나시죠? 나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희 그러면 클라이막스로 예. 가장 힘든 운동, 3번째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저희 스쿼트 힘을 더 주시면서 기지개로 쭉 펴주시면 돼요. 쭉 기지개. 계속 밸런스 잡아주세요. 3번, 4번, 쭉. 힘내세요. 한 번 더 남았어요. 쭉. 8. 정말 쫙쫙 빠지는 것 같아요. 1000m 건 것만큼 운동이 돼요. 확실히 운동에 대한 효과가 있으시죠? 네. 네. 오늘에서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꼭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이어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강한 식습관인데요. 유용한 팁을 공개합니다. 이것의 정체는요, 바로 짠! 커피
프림 같기도 하고 우유 같기도 하고. 뭐 겉으로 봤을 때 흰색 가루, 흰색 가루인데 흰색 가루 중에서 요것은 비에날 17 유산균입니다. 정확한 명칭은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인데요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유산균으로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비에날 17은 한국인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인데요. 모유 유산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모유 먹고 자란 아이들은 면역력이 좋아서 잔병 치레도 안 하고 잘 크거든요. 그런데 이 모유가 잔병 치레에만 좋은 게 아니라 살찌는 것도 막아줘요. 자, 세계보건기구에서 모유 수유가 어린이 비만 위험을 최대 25%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또 실제로 한 국내 대학에서는요. 분유와 모유를 섭취한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영아를 비교해본 결과 분유를 섭취한 영아가 모유를 섭취한 영아에 비해 비만 발생률이 약 1.3배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니까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시원한 물에 시원하게 타서 한 잔 마셔보도록 하시죠. 네네네. 부담이 없고 맛있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이어트가 된다고요? 비에날 17의 체지방 감소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형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은색 구슬은 단당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록색 구슬은 비에날 17이고요. 비에날 17과 단당류가 합쳐져서 다당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들을 제가 몸속에 또 집어넣습니다. 몸속에 이 단당류들이 들어오면 그대로 다 장 점막을 통과해서 쉽게 흡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쉽게 흡수가 되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지방세포로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에날 17 유산균은 단당류가 흡수되기 전에 이러한 단당류를 끌어모아서 다당류 형태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뜨리게 되더라도 쉽게 장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비에날 17은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바로 배출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쥐에게 비에날 17을 투여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비에날 17을 먹은 쥐들은요. 변 속에 있는 다당류의 함량 5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유산균이라고 해서 장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다이어트에도 좋아서 참 기특한 맞아요. 유산균이네요. 다이어트는 살을 빼기 위해서 독하게 하지 마시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평소에 좀 관리하는 습관이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살까지 백살 없이! 손끝에서부터 포스가 느껴지는 폭발적인 에너지의 소유자.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가수 홍주 씨입니다. 홍주 씨는 뮤지컬로 다져진 가창력 덕에 장르를 불문하고 시원시원한 매력을 뽐내는 실력파 가수. 20년 넘게 노래해온 베테랑이지만 결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칼로리 소모가 은근 많이 됩니다. 노래가. 평소에 다진 체력으로 2시간 열창도 거뜬한데요. 이 내장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는 소리를 하다 보면 더 땀이 축 나와요. 나니까 저는 이제 노래하고 나면은 왠지 이렇게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홍주 씨에겐 노래 연습도 하나의 건강 관리법입니다.
연근 뿌리차인데요. 이렇게 물 하나라도 신경을 안 쓰면 살이 또 금방 찔까봐 겁나요. 살이 많이 쪘을 때는 어느 정도 찌셨던 거예요? 거의 진짜 89.9까지 찍을 정도로, 그러니까 90kg까지 진짜 많이 쪘었어요. 결혼 전보다 무려 35kg이 늘어났던 건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그녀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뭐해? 아이고 들어. 아이고 들어. 고생했구먼. 우리 백장사 백승희 씨 우리 남편과 그리고 우리 백하라 우리 딸내미 우리 이쁜 딸내미입니다. 저를 살찌우게 한 주범이 바로 백승일 이 선수입니다. 네. 아니야. 제가 절대 먹인 게 아닙니다. 참나. 원래 먹성이 좋아가지고 저는 절대 안 먹였어요. 근데 솔직히 자기는 안 그랬대. 근데 맨날 12시 1시까지 먹어 제끼고 뭐 시켜서 배달 음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애기가 안 먹어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안 먹어요. 아무리 참는데도 그거는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게 훈육을 시켜놓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진짜 억울하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좀 해요. 양심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그럼 당연하지. 제 잘못이.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스티예요. 그때 입었던 박스티인데 지금 입으면 진짜 또 지금 오래간만에 입어봐. 2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거의 원피스로 지금 입고 다니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입기 싫어요. 진짜 입기 싫어요. 이제 타이트한 거 그런 걸로 자꾸 입어야 긴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웬만하면 입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성공으로 28kg이나 뺐다는 홍주 씨. 작심하고 살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병원에서 우연치 않게 검사를 맡았는데 당뇨도 좀 위험 수위까지 왔다 그러고 고지혈증에 뭐 지방간도 많고 뭐 살찌면서 생기는 그런 성인분들이 다 저한테 오더라고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기 싫어요. 살이 찌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제가 남편으로서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또 본인과의 싸움인데 다이어트는. 근데 그거 극복을 하더라고요. 순간 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막 금식도 했어요. 금식 막 20일씩 해버리고 그 이후에 제가 관리를 못하니까 머리가 막 너무 빠지고 건강해지려고 살을 빼려고 그러는데 굶고 빼니까 건강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방법을 바꿨죠. 예. 건강한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이 뭔지 궁금한데요. 아니 잠깐만 옆에 서서 산만하게 잠깐 집중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편안한 소파에서 굳이 불편하게 TV를 보는 홍주 씨. TV 보면서 솔직히 그냥 가만히 그냥 멍하니 보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다리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뱃살도 좀 빠지고. 그렇게 살쪘을 때 같이 누워서 봤거든요. 근데 다이어트에 딱 결심해서 성공한 이후로 쉬지를 않더라고요. 어딜 가더라도 자꾸 움직이고 이렇게 앉아있더라도 조금씩 운동하다 보니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28kg 감량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데 자기야 물 좀 갖다 줘봐. 좀 시원한 물 좀. 맞아, 빨리 갖다 줘. 이 상황은 또 뭔가요? 잘하고 있어요. 아, 쫙쫙 찢어주세요. 가족들에겐 익숙한 모양이네요. 이렇게 또 한번 생각날 때 걸으면 또 운동이 되잖아요. 왔다 갔다. 예. 또 이것도 생활의 운동이죠. 이렇게 이동할 때뿐만이 아니고요. 서서 집안일을 하면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칼로리를 소모한다네요. 내 딱 진짜 포지션 딱 안에 있는 운동을 즐겨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운동의 요법인 것 같습니다. 고칼로리의 배달 음식을 즐겼다는 홍주 씨의 식습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포만감을 위해서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좀 포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이 월남쌈을, 홍남쌈을 많이 먹어요. 특히 다양한 색감의 채소는 맛과 영양도 좋지만 심리적으로도 포만감을 준다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월남쌈의 칼로리를 최소화하는 홍주 씨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르기 때문에 자제하려고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싸서 먹어야 되니까 그 수단으로 반 잘라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먹는 거 아니었나요? 이 푸짐한 된장찌개는 뭔가요? 제 거 마련하고 신랑하고 애기 밥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함께 같이 먹으려고요. 네.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은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네. 그치? 네, 와 오늘 지수성찬이다. 지수성찬. 오늘의 한번 먹어봐. 다이어트하는 아내 앞에서 복스럽게도 먹는 승일 씨. 하지만 전혀 흔들림 없는 홍주 씨입니다. 역시 프로 다이어터답네요.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거 내가 사줄게. 안 싸줘 이거. 한번 먹어봐. 원래 한 입 뺏어 먹는 게 더 맛있는 법이긴 하죠. 맛이 어떤가요? 각종 야채들 입안이 상큼하면서 좋네요. 맛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또 천천히 먹게 돼서 또 좋아요. 월남쌈은 싸면서도 또 시간이 있으니까 급하게 안 먹고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살도 잘 뺄 수 있고. 저칼로리 월남쌈에 이어 28kg 감량 비법 세 번째는 부부가 함께하는 야외 운동이라는데요. 집에서 하는 운동은 또 한계가 있으니까 또 걸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활기차게 걸으러 또 나왔죠. 원래 걷는 거 같이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저는 걷는 거 싫어합니다. 좀 하더라도 땀을 바짝 흘리게 운동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을 오래 쳤거든요. 오늘 홍주 씨와 같이 배드민턴 한번 게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취향은 다르지만 함께 즐기는 운동. 과연 실력은 어떨까요? 자, 움직여. 역시 프로 선수는 다르네요. 홍주 씨, 이 정도면 혼자 운동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저 무슨 뭐 불만이 있거나 이럴 때 배드민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과 저의 실력 차이인 거죠. 말 시키지 마세요. 숨 쉬고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는 두 사람. 체지방 관리를 위해 신경 쓰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매일 BNR17을 챙겨 먹는 겁니다. 옛날에 당뇨가 좀 살쪘을 때 적신호가 와서 좀 불안했었는데 BNR17이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유산균이라서 누구나 꾸준히 먹을 수 있어 부부가 선택했다는 BNR17. 실제로 과체중 성인 그룹에게 12주간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허리둘레와 체중, 체질량 지수가 모두 감소했고요. BNR17을 10주간 섭취한 쥐의 경우도 백색 지방세포 크기가 약 3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유 유산균 BNR17은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데요. 즉 지방을 산화시켜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지방 산화에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BNR17을 섭취한 그룹에서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취해 땀 흘리는 사람들. 특이한 신발을 신고 춤을 추는 모습들이 무척 즐거워 보이는데요. 무슨 운동일까요? 이거는 점핑 슈즈를 신고 하는 캉구 점프라는 운동입니다. 신발을 신음으로써 바닥에 이제 충격을 80% 흡수를 하고요. 또 그냥 운동화를 신고 뛰었을 때보다 25%의 칼로리 소모가 더 높아서 큰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시간 운동에 1200kcal까지 소모하게 해 요즘 인기라는데 오늘의 주인공도 이곳에 있다네요. 10kg 정도 감량하신 분 있다가 찾아왔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제가 30kg 감량한 이원희입니다. 날렵한 몸을 자랑하는 원희 씨. 살찐 모습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출산까지 이어서 86kg까지 나갔던 몸이에요.
둘째 아이를 낳고서 25kg 넘게 급격히 살이 쪘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지금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네요. 저는 원래 날씬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막 체구가 이렇게 커지니까 거울 보기가 제일 먼저 싫었고, 일단은 외모적으로 스트레스가 제일 컸고, 우울감도 우울감인데 살이 찌니까 몸이 무거워져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살이 찌자 허리 통증에 시달렸고요. 무릎 관절염도 심해서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30대 중반 나이인데 나의 몸 나이는 할머니 나이라고 하셨어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야.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나의 생활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또 자괴감도 들고 해서 제가 독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습관부터 바꿨다는 원희 씨. 청소할 때마다 운동을 같이 했던 게 감량의 첫 번째 비결이라네요. 청소기 돌릴 때 양발을 90도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돌리시면 운동이 되는데, 단 뒤로 허리가 젖혀지지 않게만 해서 코어에 힘을 꽉 주시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점심 먹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점심 식사 준비 좀 할게요. 그런데 식사 준비를 한다면서 방에서 뭔가 가지고 나오는 원희 씨. 저 식사 준비 전에 꼭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벨트는 왜 챙기는 걸까요? 벨트로 조금 조인다는 느낌으로 차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되면 과식을 좀 방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도 벨트를 차는 습관으로 요요 없이 날씬한 허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데, 원희 씨가 다이어트를 위해 즐겨 먹는다는 메뉴도 소개합니다. 지금 두부 유부초밥 만들려고 해요. 두부에 당근, 브로콜리, 단무지를 섞어 유부 속에 넣으면 끝인데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릴 수 있어 다이어트에 안성맞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 유부초밥이라 밥 대신 두부를 넣어 즐기게 된 건데요. 고소한 맛에 포만감도 크다고 합니다. 아까 벨트 찼잖아요, 우리. 근데 지금 조금 쪼이는 감이 들어서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벨트를 차는 습관을 들인 동시에 그녀의 또 하나의 다이어트 습관은 매일 BNR17을 챙기고 있는데요. 유산균이라 꾸준히 먹을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살이 찌면 당뇨도 오기 쉽다는데 BNR17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덕분에 체지방도 많이 빠지고 장도 좋아졌어요. BNR17은 인슐린 과다 분비를 막아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연구 결과 BNR17을 섭취한 군에서 포도당 주요 수송체의 발열량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BNR17 유산균은 장 속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또 유해균은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식욕 억제를 돕는 렙틴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서 폭식을 막아주게 되고요. 또 과민대장 증후군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과민대장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체 시험 결과 복통 등의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만으로 질병을 앓는 두 사람. 가벼운 식단과 운동, BNR17 섭취를 병행하는 2주간의 노력이 시작됐는데요. 2주 뒤 다시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김혜정 씨는 체지방량 감소는 물론 전 당뇨가 의심되던 혈당 수치가 개선됐고요. 김미애 씨도 체중, 허리둘레, 체지방량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BNR17 어떻게 섭취해야 좋을까요?
비엔알 17 하루 권장량은 425에서 900mg 정도이고요. 장이 약한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도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살은 얼마나 많이 빼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빼느냐가 중요한데요. 건강한 다이어트 습관이 당신의 100세 인생을 바꿉니다. 채널 A